네, 저희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주식에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지 궁금한 이럴 때 오늘은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은 CBS 헬스라는 기업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CBS 헬스는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은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웬만한 도시, 웬만한 이제 큰 몰 있는데 보면 항상 드럭스토어가 있는데 미국에서 최대 드럭스토어가 바로 CBS 헬스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긴 거는 1963년에 소위 드럭스토어 CBS 파머시로 생겼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겁니다. 미용이라든가 건강 보조제, 예를 들면 비타민 하우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딱 그런 조그만 거로 생겨났는데요. 그리고 이제 투자 지주회사가 있었습니다. 만들기는 3명이서 2명의 형제랑 또 한 명이 사업가가 만들어서 했는데 저는 벤처로 해갖고 그걸로 관련된 벤처로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출신은 여하튼 그러다가 투자 지주회사랑 분리되면서 96년부터 이제 독자 회사로 월가에서 거래가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스커 드러그라든가 세이브원 기억하는 분은 계실 것 같습니다. 세이브원 드럭스토어도 인수했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CBS 파머시에서 CBS 헬스로 사명 변경했는데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제가 기억했던 거는 젊었을 때 보면 CBS 파머시였는데 어느 순간 헬스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이게 왜 그랬는지 제가 정확히 몰랐는데 어떻게 조사하다 보니까 매장에서 담배를 뺐습니다. 그게 또 계기가 있었던 모양이어서 담배랑 어울리지 않나 하면서 담배가 돈이 될 텐데 담배 리테일하는 거야. 담배를 빼면서 회사 이름은 헬스로 바꿨구나. 안 그래도 제가 되게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제 2005년도쯤부터 살기 시작했으니까 그 파마시라는 그 로고가 더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어저께 이제 처음으로 그 자세히 정확하게 이름이 바뀐 계기를 알았고요. 특히 2015년에는 타깃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큰 매장 안에 보면 대들 뭐 다 그런 드럭스토어가 있는데 타깃 안에서 있었는데 그것도 인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미국 기업의 역사는 인수합병 역사인데 타겟의 약국 부분도 인수하면서 이제 그만큼 확장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는 그래서 S&P 500은 물론이고요. S&P 500보다 더 탑에 있는 것은 S&P 100거든요. 그 S&P 100에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미국 전역에서 거의 10,000개의 점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고객 수, 등록 고객이라는 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프리스크립션 받잖아요. 그러면 어느 가면 그분이랑 이미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딱 그러면 자기 의료보험 번호 넣지 않아도 다 나오잖아요. 이름만 되면 그런 거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등록 고객이 무려 2,300만 명. 그러니까 미국 사람의 10명 중에 1명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CBS. 그 정도 이해하시면 나름은 체계적인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더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많은 기업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역시 보험회사 에트나를 인수하면서부터 굉장히 급부상하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말이 많았죠. 2017년, 18년, 19년에서 2년에 걸쳐서 결국 다 인수합병, 금액도 확정되고 당국에서 SES도 그 최종 허가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2020년 기준으로요. 포춘 500대 기업에서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매출 기준이거든요. 1위는 이제 월마트가 항상 1위인데 하여튼 5위까지 올라갔고요. 포춘 500대 기업의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서도 13위에 올라 있는 초대형인 기업이 되겠고요. 어떤 분야가 나눠지지 않고 전체 기업을 포함한 거죠. 매출 기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38위. 그러니까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 바로 CBS 헬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굉장히 궁금한데 그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랭킹을 좀 확인해 볼까요? 미국 탑 그 10만 보면 월마트가 1위고요. 아마존, 엑선, 애플, CBS, 벅시에스웨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역시 미국 최대 의료보험인데 역시 이런 6, 7위까지 계속 가 있고요. 글로벌 기업으로 보면 역시 월마트가 되겠고요. 시노팩, 그러니까 중국이죠. 스테이트 그리드, 차이나 뭐 해갖고 쭉쭉쭉 나오는 것이 전 세계에 랭킹이 되겠고요. 가장 존경받는 기업은 월마트가 2위입니다. 그래서 월마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엄청나게 랭킹이 많이 올라가 있고 존경도 받고 아마 월마트는 임금을 계속 올려주고 이런 것들이 아마 직장 직원들한테도 만족도가 높은 거로 알려지고 있고요. GM과 포드가 각각 1위와 4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가 9위에 있고요. 보잉도 10위에 올라가 있는 것도 존경받는 기업의 탑 10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알만한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또
존경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네네. 자, 사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업은 이런 거죠. 드럭스토어에 보면 이제 다른 것도 다 팔죠. 옷도 팔고 다 조그만 걸 팔지만 이제 그 약국 쪽만 이렇게 쪽에서 보면 약국 소매 쪽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처방 받은 것도 있고 처방 없이도 OTC라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아스피린류 이런 것들, 이런 것 다 파는 것들, 뭐 소화제 이런 것들은 다 없이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약국 뭐 소매가 되겠고요. 의료보험 서비스 앞서 말씀드린 에트나를 통해서 의료보험 서비스가 되겠고요. 의료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의료 서비스는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에 이제 CBS 헬스 허브라는 게 이번에 생겼고 텍사스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네.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고 미국에는 이제 그 전문 간호사라 그래갖고 널스 프랙티셔너라는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거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의료 서비스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서비스라 그래갖고 요즘은 각종 이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런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CBS 헬스 그룹의 전체적인 사업 분야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작년부터 CBS 헬스에서는 허브 시스템을 좀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이런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좀 운영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헬스업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겠는데 이게 2018년으로 알고 있는데 18년에 텍사스 지역에서 한 10개, 20개를 먼저 시작했고요. 효과가 좋아져서 2022년까지는 600개,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600개, 내년까지 해선 1,500개. 특히 이제 이 팬데믹 시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헬스 헙인데 이게 우리나라 분들을 보면 약간 그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이제 피 검사 이런 거 하더라도 딱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보통 가정의학과 이렇게 가시면 네. 바로서 피 뽑고 바로 거기서 선생님이 해주고 그러면 그 다음 날이면 바로 문자로 와서 그 결과를 받아볼 수 결과 있죠. 봤는데 이게 미국이나 해외 서양에서는 이게 꿈 같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의사 선생님 만나기도 쉽지 않지만 의사 선생님 네. 만나면 이제 한 장 써줍니다. 그러면 지역에 가서 그것만 또 전문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리고 검사하면 거기서 또 2주 후에 또 거기 네. 가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인내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정말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 미국의 의료 측인데 저도 이제 학생 때 이거 갖고 엄청 오래 걸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 모은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 중에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이민이나 이런 것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문 간호사 앞서 네. 말씀드린 널스 프랙티셔너 아시잖아요. 네. 그거 이제 따면 이제 페이도 좋고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거의 의사 선생님, 준 의사 선생님 같이 해서 개업도 하실 수 있고 네. 그런 분들도 여기 계시고요. 그러니까 특히 진단하는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피 검사, 간단한 검사 여기서 다 시키는 거죠. 네. 그래갖고 헬스 허브거든요. 네. 근데 이거가 되면서 이제 지역의 프랙티스, 지역 병원 의원들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우리 걸 다 뺏어간다 해서 난리가 네. 났던 건데 여하튼 그 헬스 허브까지 지금 하면서 서비스의 영역이 많이 넓어지고 있는 것도 아마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성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드렸듯이 굉장히 번거로운 부분이 많았어요. 뭐 오래 기다려야 되고 여기저기 다 들려야 되고 네. 아파도 바로 내 결과를 알 수 없는 점들이 굉장히 좀 불편했는데 이런 허브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실적도 꽤 늘어났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약국 관련 서비스가 전체 매출 한 3분의 2 정도 되고요. 보험 분야가 4분의 1, 나머지 기타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번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4% 늘었고 이익은 이제 저번에 비용이 들고 그러면서 20% 줄었는데 내년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특히 동일 점포 매출은 또 5%, 6% 가까이 다시 회복세로 좀 늘어난 추세가 되겠고요. 네. 매출과 이익의 추이 한번 보시면 이게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 매출과 영업이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네. 배당금도 이제 합쳐졌기 때문에 합쳐지기 약간 바뀌었지만 배당금도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급했습니다. 오늘 현재 가격으로 보면 배당금은 분기당 0.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2달러 정도 받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은 3.26%니까 3.26%도 엄청난 거거든요. 참고적으로 미국의 배당 수익률이 2% 남짓이거든요. 그럴 네. 것보다 평균 60% 정도 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월가에서는 또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매수가 5명, 보유가 2명이고 전체 의견은 매수입니다. 목표 주가 평균 한 78달러 정도 되겠는데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보험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바이든이 되건 트럼프가 되건 상당히 주목할 만한 섹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이 올라간 것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더 먼저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계속 얘기할까 CBS 할까 하다가 CBS가 더 여력이 있어갖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침 오늘 마감된 거 보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조금 올라가고 이게 오늘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참고로 이제 보험회사가 좀 어렵잖아요. 네. 우리 고객, 우리 한국에 계신 분의 고객도 아니니까. 그런 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헬스케어 서비스 프로바이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보험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 ETF가 있습니다. 그게 IHF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22%, CBS가 11%,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건 6개가 의료보험이고 물론 텔레닥닥 같은 그런 기업들도 들어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사두는 거가 사는 것이 저는 솔직히 안전하면서도 꾸준한 수익이 한번 기대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 제공 기업이죠. CBS 헬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성장성이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